안녕하세요. 물리교사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2 두 번째 시간 힘의 합성과 분해 2차 시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벡터의 계산을 적용하여 간단한 상황에서 힘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벡터를 이용해 힘의 합성과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벡터를 이용해 힘을 분석하고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차시별 학습지를 같이 올리고 있는데 오늘 수업은 학습지가 반드시 필요하니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학습지를 띄워서 영상과 같이 보면 좋겠어요. 총 9가지 상황에 대해서 힘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중 힘을 합성하는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같은 방향의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물체에 줄을 매달아서 철수와 민수가 같은 방향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자, 철수가 당기는 힘을 FA, 민수가 당기는 힘을 FB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힘을 벡터 화살표를 이용하여 합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으로 할 일은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FA의 시작점을 기준점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FA의 끝점에서 다시 FB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법에서 했던 것처럼 처음 벡터의 시작점에서 나중 벡터의 끝점까지 연결해주게 되면 나란한 두 힘의 합성이 됩니다. 자, 이제 힘을 합성했으니까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죠? F는 ma, 질량이 m인 물체가 a로 가속될 때 힘은 어떤 것들이 있다 라고 표현해주는 식이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운동 방정식을 이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a로 가속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은 FA와 FB가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FA와 FB를 단순하게 더하면 됩니다. 같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물체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는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눠주게 되면 가속도 a는 m분의 FA 플러스 FB가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반대 방향의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가운데 물체를 두고 철수는 왼쪽으로, 민수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줄다리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철수의 힘을 FA라고 하고 민수의 힘을 F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민수보다 조금 더 세게 당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두 힘을 벡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합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준점 O를 잡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힘 FA를 표현해주고 FA의 끝점에 맞춰서 다시 또 민수의 힘 FB를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FA의 처음 시작점에서 FB의 끝점까지 연결해 주게 되면 이 두 힘을 합치게 됩니다. 전 상황과는 반대로 FA에서 FB를 빼줘야지 합력이 나왔어요. 왜 그렇죠? 힘이 반대 방향이라서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a로 가속되는데 그 힘은 FA 빼기 FB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물체의 가속도는 양변을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a는 m분의 FA 빼기 FB야. 자, 방향은 어디일까요? 네, FA 쪽이죠. 네, 잘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3개 이상의 여러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자, 물체를 철수는 왼쪽으로, 민수와 영희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철수가 당기는 힘을 FA, 민수가 당기는 힘을 FB, 영희가 당기는 힘을 FC라고 하겠습니다. 힘의 크기는 F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FA, 그 다음 FB 순으로 작아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 힘을 벡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합성해 볼게요. 자, 우선 처음으로 할 일은 당연히 기준점을 잡는 것입니다. 자, 기준점에 맞춰서 철수가 한 힘 FA를 표현해 주고 FA의 끝점에서 FB를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FB의 끝점에서 다시 FC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FA의 처음 점에서 FC의 끝점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 세 힘을 총 합친 힘이 되겠죠. 이렇듯
힘이 여러 개가 있어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질량 m인 물체가 A로 가속될 때 적용되는 힘은 Fb 플러스 Fc 마이너스 Fa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가속도는 m분의 Fb 플러스 Fc 마이너스 Fa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어딜까요? 민수와 영희 쪽이죠. 힘이 더 큰 쪽으로 가속이 될 겁니다. 사실 나란한 힘은 1차원상의 힘으로서 방향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기준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 방향 쪽을 플러스, 기준 방향과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힘의 합력이 더 큰 민수와 영희 쪽을 플러스, 철수 쪽을 마이너스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MA는 FB 플러스 FC 마이너스 FA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란하지 않은 힘이 평면상에서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합성해야 될까요? 자, 네 번째 상황, 새 힘이 평면상에서 작용할 때 합성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물체를 가운데 두고 철수는 왼쪽으로, 민수는 위쪽으로, 영희는 대각선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자, 철수의 힘을 FA, 민수의 힘을 FB, 영희의 힘을 FC라고 하고 힘의 크기는 F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FC, 그 다음 FA가 가장 작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힘을 벡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합성해 볼게요. 자, 나란한 힘은 서로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벡터를 합쳤지만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합쳐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FA와 FB를 먼저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A와 F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지금 서로 90도이기 때문에 직각사각형이 그려졌네요. 자, 이 두 힘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FA 플러스 F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지금 기호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죠? 맞아요. 지금 기호 위에 화살표가 붙었어요. 자, 아까 나란한 상황에서는 방향이 앞, 뒤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모든 힘의 방향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뒤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있어서 360도의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특정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화살표로 얘는 벡터다 라는 걸 표현해 줬습니다. 자, 이제 FA와 FB를 합쳤으니까 마지막으로 FC도 합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FA와 FB가 있는 벡터만을 남기고 나머지 두 힘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 FC를 그리고 이 두 힘을 양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제 세 힘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속도 a로 가속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은 FA와 FB와 FC의 합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는 A가 몇인지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힘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방향도 정량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힘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주어지고 FC가 몇 도 방향으로 내려가 있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가속도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상황, 물체를 나눠드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자, 물체를 들 때, 친구랑 같이 나눠서 들 때 어떻게 들면 내가 더 힘을 적게 쓸 수 있을까?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는 당연히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철수가 당기는 힘을 FA, 민수가 당기는 힘을 FB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의 길이를 너무 티나게 그려가지고 철수가 더 힘을 적게 들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요. 한번 화살표를 통해서 정말 그런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철수가 지금 FA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FB를 작용하고 있죠. 지금 물체는 정지해 있습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쳤을 때 합력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FA와 FB를 합치면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힘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물체를 나눠드는 상황에서는 지표면과의 각도가 작을수록 무조건 힘이 작아지게 됩니다. 친구랑 물건 같이 들 일 있으면 참고하세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에서 작용하는 세 힘의 합성이에요. 평면은 360도의 방향이 모두 가능하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360도의 방향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의 방향의 힘이 작용하지만 사실 1차원상의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누게 되면은 X축으로 작용하는 힘만 따로 분석하고 Y축으로 작용하는 힘만 따로 분석하게 되면 마치 1차원 상황의 힘을 두 번 분석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겠죠. 1차원 계산은 쉽죠. 자, 이렇게 나눠봤더니 힘 FA와 FB의 수평 방향 성분은 이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0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력과 FA의 수직 방향, FB의 수직 방향의 힘도 같이 세 힘을 모두 합쳤을 때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상황 외줄타기입니다. 지금 철수가 줄 위에서 중심을 잡고 정지해 있어요. 철수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자, 이 중력을 받쳐주기 위해서 줄이 지금 양쪽으로 장력을 작용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벡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장력 TA와 장력 TB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TA와 TB를 합성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세 힘을 합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합니다. 합력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TA와 TB를 합치게 되면 중력과 크기는 같고 힘은 반대 방향의 합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방금 상황과 같게 됩니다. 자, X축은 TAX와 TBX가 있겠죠. TA와 TB의 X축 성분 TAX와 TBX입니다. 자, 이 둘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합력이 0이 되겠죠. 자, Y축은 이렇습니다. TAY, TBY가 둘이 합쳐서 중력 mg와 크기가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합력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힘을 분해하는 상황 세 가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체를 끄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물체를 끌고 갈 때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물체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물체는 지금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자신이 당기고 있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당기는 힘과 수평면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벡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력이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그리고 그 중력과 반대되는 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땅이 밀어주는 힘, 수직 항력이 있겠죠. 자, 수직 항력은 중력보다 더 작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힘 F 때문에 그렇습니다. F가 수직 방향의 성분이 있죠. 그쵸? 수직 방향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 물체는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합력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직 항력과 F의 수직 성분을 합쳤을 때 중력을 상쇄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수직 방향 힘 mg와 nfy는 서로 3개를 합치게 되면 0이 되고 마지막으로 결국 남는 알짜 힘은 fx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fx의 크기는 f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fy의 크기는 f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F 코사인 세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이 질량이 M인 물체를 가속도 A로 가속시키는 힘이 되겠죠. 자, Y축은 윗 방향으로 수직 항력과 F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 방향은 mg 중력이 있겠죠. 자, 그런데 물체는 수직 방향으로 가속되지 않으므로 F 사인 세타와 수직 항력을 합친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Fsin 세타 플러스 N은 mg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경사면 위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철수가 지금 경사면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수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경사면과 닿아 있기 때문에 경사면이 경사면과 수직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철수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 항력과 중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철수는 경사면을 따라서 가속될 수 있는지 우리 벡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직 항력은 경사면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까지는 평면상의 힘을 분석할 때 X축은 수평 방향, Y축은 수직 방향으로 뒀습니다. 하지만 경사면에서는 조금 달라요. 경사면에서는 X축을 이 경사면과 같은 나란한 방향, 그리고 Y축을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 자, 이렇게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힘을 쪼갤 거냐면 이 중력을 쪼갤 거예요. 중력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과 경사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은 mgx가 될 거고 경사면과 수직인 방향은 mgy가 됩니다. 그리고 세타는 바로 여기가 세타가 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닮은 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란한 부분은 mg sin 세타가 될 거고 수직한 방향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직 항력과 mg 코사인 세타의 크기는 같게 되겠죠.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철수는 날아가거나 경사면에 푹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수직 항력의 크기와 mg 코사인 세타의 크기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게 되면 x축, 여기서 말하는 x축은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입니다. 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mg sin 세타고 바로 이 mg sin 세타가 철수를 경사면 아래쪽으로 가속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은 경사면과 수직인 방향입니다. mg 코사인 세타가 있고 그 힘은 수직 항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경사면에서 날아가지도 경사면으로 움푹 들어가지도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속하는 버스의 손잡이입니다. 자, 이렇게 버스가 빠르게 가속하게 되면 버스의 손잡이는 일정 각도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의 손잡이에서는 우선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버스의 손잡이에 달린 줄이 당겨주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력과 그 수직과의 각도는 세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벡터 화살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은 일정 각도를 띠고 작용하고 있겠죠. 자, 힘을 분해할 거예요. 장력을 분해할 건데요. 장력을 이렇게 장력의 X축 방향, 수평 방향과 장력을 그 수직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 손잡이는 지금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버스 자체가 가속돼서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손잡이는 앞쪽으로 가속되는 겁니다. 위아래는 가속이 없고 앞쪽으로만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mg와 ty는 같은 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tx와 ty는 이렇게 세타를 이용해서 t sin 세타와 t 코사인 세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x축은 t sin 세타가 되고 이 힘이 바로 저 버스 손잡이를 앞으로 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y축은 t 코사인 세타고 밑으로는 mg가 있습니다. 이 둘은 크기가 같기 때문에 버스 손잡이는 위아래로는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